자, 다음 질문. 꼭 익명 처리해달라고 해주신 분이 보내신 질문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형에게 질문 드려요. 노형에게라고. 우리가 노형에게라고 하니까 청취자분들도 정말 친근한 방송. 좋습니다. 20대가 20대 끝자락에 있는 남자 대학생입니다. 야, 삼촌뻘이다. 사과드려라. 자, 질문 내용은 좀 심각한 내용입니다. 저는 잠을 너무 많이 잡니다. 이 문제로 동네 정신과에서도 오랜 시간 진료를 받았는데 차도도 없고 의사 선생님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하셔서 최근엔 가지 않고 있습니다. 잠의 원인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울증 검사에서는 전혀 우울하지 않은 것으로 나옵니다. 잠을 많이 자기 시작한 것은 적어도 중학생 때부터 그랬습니다. 중학생 때 이전의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졸고 밤에도 자고 아침에도 자고 낮에도 자고 많은 시간을 잡니다. 하루 12시간, 14시간 계속 자는 일도 있습니다. 중간에 깨긴 하는데 너무 많이 자서 이미 그날 일을 망쳤기에 짜증이 나서 다시 잡니다. 피곤해서 자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잠을 너무 많이 자서 허리가 아프거나 피곤한 것 같습니다. 할 일은 많은데 잠을 자서 매번 망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자고 나면 언제나 참담하고 우울합니다. 정신과 상담도 자느라고 수시로 상담 약속을 어기고 못 가다가 이젠 아예 포기해버렸습니다. 기면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면증처럼 대화를 하다가 픽 쓰러지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냥 잠을 깨는 게 어렵습니다. 누가 깨워줘도 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는 더 자도 된다고 헛소리를 하며 도로 잠이 듭니다. 기면증도 아니고 잠 잘 때는 정상적으로 자기에 값비싼 수면 검사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 병원에서는 아침에 잠 깨라고 페니드를 처방해 주셨는데요. 페니드를 복용하면 확실히 졸린 게 완전히 사라지지만 문제는 아침에 잠에서 깨야 페니드를 복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잠에서 깨서 페니드를 먹을 수가 있으면 이미 잠에서 깼기 때문에 페니드를 먹을 필요가 없기도 하고요. 그렇네. 네. 어떻게 해야 정상인처럼 수면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가끔 몸이 아파서 잠을 자다가 도중에 깨면 그것처럼 행복한 일이 또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자, 정말 잠을 많이 자는 제가 읽었는데요. 이 정도까지 잠을 많이 자면 참 힘들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글을 굉장히 잘 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지만 글 속에서 그 속상함이나 화가 오롯이 묻어 있는 것도 느껴지죠. 네, 글재주가 있으십니다. 네. 중학교 때부터 20대 끝자락이면 거의 뭐 10년 이상. 10여 년 이상을. 너무 힘드시겠다. 너무 힘드시겠어. 근데 아마 제 생각에도 기면증은 아닐 가능성은 꽤 있어요. 왜냐하면 동네 정신과에서 이런 상황이면 기면증의 치료약을 시험 삼아라도 써봤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거든요.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이제 지금 질문해주신 분이 정신과 진료를 이렇게 꾸준히는 못 가셨을 거예요. 이러다 보면은 뭐 이렇게 한 번 빠지면 또 그 다음에 또 안 가다가 또 못 견디겠으면 가고 이렇게 되셨기 때문에 확진할 수는 없지만 근데 해주신 말씀 중에 이렇게 딱 속 시원하게는 아니고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경우에 해야 되는 게 수면 다원 검사예요. 이 경우에 해야 되는 게. 예. 우리가 이분이 지금 이 겉으로 봐서 분명한 건 뭐냐면요. 잠이 매우 모자란다는 거거든요. 하루에 12시간, 14시간을 자도 피곤이 안 풀린다는 건 잠에 대한 효율이 무지하게 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자는 동안에 겉보기에는 굉장히 많이 자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그렇죠. 몸에 뭐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계속 신호를 보내는 거군요. 그렇죠. 잠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어떤 휴식이나 이런 것들 충분히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 중에 의외로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수면 무호흡증이 코골이가 있어야 되고 뚱뚱한 사람들 중에 많다고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수면 무호흡증만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꼭 확인을 해봐야 되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뇌파를 이렇게 검사를 보면은 깊은 수면 같은 데로 못 빠지고 계속 얕은 수면만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수면상에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알아보기 위한 수면 다원 검사가 값비싸지만 필요한 거죠. 예, 이분이 사실 지금 이러면서 잃어버렸던 어떤 기회 그렇잖아요. 뭐 공부라든지 사회생활 이런 걸 지금 놓쳤을 기회가 되게 많은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글재주도 있으신데. 예, 지금 이때는 바로 그 수면다원 검사를 해서 이 원인을 찾아보셔야 될 때고요. 기면증은 저도 정황상으로 아닐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보내주신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대화하다가 픽 쓰러지고 이런 거 꼭 기면증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예, 보통 우리 일상에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만 알죠. 그러니까 예, 운전할 때
머리가 뒤에 닿으면 갑자기 네. 잠이 오거나 이런 거지 어. 대화하다가도 갑자기 휙 쓰러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 기면증의 진단 기준이 5분 내 수면이거든요. 아, 뭐 베개에 머리가 닿기만 하면 이렇게 자고 막 이런 거요? 예. 그래서 너무너무 졸려서 그건 전데. 너무너무 졸려서 참을 수 없어서 잔다.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로 빨리 자야 되느냐? 뭐 5분 이내다. 즉 한 5분 정도까지도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마 그 님은 이제 기면증도 찾아보시고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요 증상이 꼭 기면증이 아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아, 그 수면 검사가 어쨌든 고가의 검사이군요. 예, 수면 다원 검사라는 게 이게 보통 한 예. 이비인후과에서도 하고 그쵸. 신경과에서도 하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도 합니다. 네. 보통 한 4-50만 원 정도 기본 그 정도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게 급여적 검사가 아니고요. 네네. 본인이 다 부담해야 되는 검사로 좀 분류가 돼 있어서 그런데 올해도 사실은 그 검사를 급여화하는 일이 추진이 됐었는데 그 건강보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네네. 그게 지금 사실 이 수면이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연구들이 계속 쌓이고 있어요. 네, 중요하다는 건 맞습니다. 이제 의사들 사이에서는 잠을 줄이는 거는 삶을 깎아먹는 그렇죠. 일이다. 수명을 줄이는 거라고 봐야죠. 네네. 그러니까 그 오늘 잠을 좀 덜 자고 하루를 길게 산다고 해서 그게 인생을 길게 사는 게 아니고 저 뒤에 있는 거를 갑을 해가지고 맞아요. 살고 있다고 생각을 대출 받아 하시면 돼요. 사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도 거의 7시간이다. 이 바쁜 척 하면서도 7시간을 거의 수면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낮에 이렇게 조증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게 그렇구나. 에너지의 비결이 그거였군요. 예. 수면. 예. 진짜 많이 자거든요. 근데 예. 이게 이 수면 다운건 하게 되면은 그 하는 센터에 가서 하루를 이렇게 자고 나오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하는 거 결심하시기 쉽지는 않겠지만 또 보시면은 분명히 답을 찾으실 확률이 훨씬 높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로서는 현재 의학에서는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어떤 시도가 수면다운 검사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수면의 질을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방법이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거기 많아요. 뇌파도 있고 굉장히 산소 많아요. 포화도도 보고 눈 움직임, 뭐 근육, 몸의 움직임까지 다 그 이제 근전도도 찍고 네. 또 이 촬영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데이터들을 보죠. 막상 받아보시면 검사가 그렇게 안 비싼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받으셔요. 워낙에 정말 복잡하거든요, 검사는. 네. 한번 받아보시는 게 네, 좋겠네요.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리뷰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나이사에 질문 있는 분들은 나는 이사다 페이스북, 아이튠즈, 팟빵, 카카오 페이지 댓글로 질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666-1895번 문자 질문도 많이 보내주세요. 공짜입니다. 그리고 라디오 골뱅이 doc.co.kr로 이메일 질문과 음성 질문도 많이 보내주세요. 준이, 의사가 환자에게 자세히 설명하는 게 가장 중요한 질병은 뭐라고 생각해? 당뇨병 되겠습니다. 에이, 누가 내분비내과 의사 아니랄까봐. 당뇨병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병은 고혈압 아닐까? 듣고 보니 그렇습니다. 환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 많아서 고혈압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모든 고혈압 환자에게 한 30분씩 설명해 줄 수만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안 그래? 워낙 시간이 없어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책을 썼다는 말씀. 도대체 무슨 책을 썼나요? 대한민국 의사 중에서 가장 글을 잘 쓰는 사람 중에 하나인 성지동 교수님이 라이브 진료실 고혈압 편을 썼다는 말씀이지. 당신이 그토록 녹음하고 싶었던 진료실 대화. 소설처럼 잘 읽히는 꽁트로 이루어진 재밌는 건강서. 라이브 진료실 고혈압 편. 서점에 있습니다. 나의 주치의도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